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4분쯤 쓸 수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4건 하십시다. 아니, 보내주신 거 2건에다가 나도 물어볼 거 2건 있어요. 왜요? 아닙니다. 이게 양정대 스타성 때문에 그런다니까. 새정치연합 내에서 86그룹, 그러니까 지금 486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중반에 접어든. 이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자. 중국에 문역돼 있었던 하방운동, 하방론, 이거 슬슬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혁신위원 중에 이 30대 소장파 혁신위원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이 부위원장 맡고 있는 이동학 혁신위원이 86그룹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하방론,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동학 의원의 편지의 핵심은 어제 나온 내용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예.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이인영 의원이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입장을 밝히면서 조금 이제 논란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인 이 논의, 이런 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그냥 일단 한번 서로 탐색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혁신 논의가 탄력을 받고 갈지, 혹은 그 혁신 논의라는 게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를 좀 가늠하는 하나의 좀 잣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고 한번 공식적으로 걸러지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동학 의원의 이 글에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 이인영 의원이 오늘 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앞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실 만한 대목들에 대해서 좀 같이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팩트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부분, 이인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이게 문전옥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제가 아는 이인영 의원이라면 그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연구스럽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인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정말 나름의 이유가 있고, 실제 이인영 의원이 서울 구로갑 지역구를 택한 과정은 사실 본인이 조금만 욕심을 부렸으면 좀 훨씬 쉬운데. 더 쉽고 좋은 지역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그 기회를 다른 정치 오래 했던 선배들이 치고 들어오고, 같은 86그룹의 다른 후배들이 이 우는 소리 하는 거를 다 들어주다가 결국은 밀려서 간 데가 거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인영 의원이 청년운동을 하던 곳이 성남 수정입니다. 이제 거기서 기반을 갖고 이제 부인도 그쪽에서 이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성남 수정을 생각했다가 16대 때 DJ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386들을 쭉 영입을 하려고 하면서 대표 자격으로 거기하고 같이 협상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인영 의원인데요.
본인은 거기를 원했는데 다른 86그룹의 한 후배가 원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양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J 쪽에서 제시를 한 곳이 바로 동대문 갑입니다. 아, 지금 저 민병두, 홍준표 아닌가요? 지금 안규백 의원 지역. 안규백 의원. 예, 예. 아, 거긴 동대문 의리구나. 이 사실 동대문은 갑을 다 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치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김희선 전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이 이인영 의원이 좀 고집을 피웠거나 자기 욕심을 냈으면 충분히 그 지역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지역에서도 사실은 양보를 한 거죠. 예. 그리고 한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혹은 굉장히 목소리 큰 의원 지역구라 제가 특별히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구로갑은 결국 밀리고 밀려서 16대 공천을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절한 후보를 찾지 못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구로라는 험지였다. 지역명에서 보면 야당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갑을 보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삼선하고 있는 을 지역은 굉장히 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고 네. 이인영 의원이 지금 털을 갖고 있는 구로갑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인영 의원이 운전옥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심정을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네. 이제 이게 정말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사실 이인영 의원이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고 박지원 전 2등. 원내대표가 간발의 차이로 2위하고. 그렇죠. 간발의 차이 2위를 했었던 거기서 이제 12점 몇 %, 13%가 조금 안 되는 득표를 얻었는데 그때 내세웠던 게 바로 세대 교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동학 위원의 얘기는 사실 핵심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굉장히 노쇠한 정당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네네. 사실 486 그룹이 이제 586까지 나이가 찬, 그러니까 50년대 초반, 40대 중후반, 이쪽이 사실은 그 어느 조직이든 정말 강관 허리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 살아남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 지금의 486, 86그룹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입니다. 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학 위원의 얘기도 이들 486그룹 너네 이제 다 너네 소임 다 했으니 나가라. 이 얘기를 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86그룹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외부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상황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방이 그러니까, 추방은 아니고 그렇죠. 좀 가서 고생도 하고 새롭게 좀 결기를 다져라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동학 의원이 앞부분에서 지적을 한 게 변변차는 후배 하나 키워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건, 예. 그 부분은 진짜 86그룹들이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그렇죠. 오히려 86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조차도,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조차도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힘을 기울여야 할 대목인데요. 진짜로 86그룹들이 그 60대, 70대 이 노친네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조차도 필요한 게 뭐냐면 세력입니다. 세력화.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 한둘 혹은 예전에 중대협 운동권들 뭐 그런 그룹 이걸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전대협 회장단의 국회판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중반까지 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리고 지금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인 이 연배는 대부분이 사실은 좀 IMF든 뭐 금융위기든 가장 밑바닥에서 겪으면서 사실 자신의 전문 분야들을 개척해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연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당장 정치를 오늘 내일 시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얼만큼 네트워크화해서
이 지지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정책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이 제도 정치권으로 발탁해서 수혈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386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학 위원의 지적은 그런 점에 차관을 하고 강조를 해서 들여다보면 지금의 86 그룹과 이동학 위원 주변의 그룹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정말 넓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결합이 이 이인영 의원이 얘기했던 세대 교체도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학 의원이 결국은 지금 이 386 그룹들도 자꾸 팔짱 끼고 혁신이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네. 나서서 뭘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소식 하나만 더 좀 들어보십시다. 네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탈당했는데 네네. 이른바 호남 신당 신호탄 쏘아 올려진 걸로 봐야 합니까? 뭐 이제 진짜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조금 뭐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박준영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 정치는 계속 하고 싶은데 공천은 못 받을 것 같은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크지 않았나 싶고요. 예. 사실은 좀 그 연배에 예. 이 탈당 행렬은 당분간 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파장, 정치적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천정배한테 갈까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천정배 쪽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새 당을 만들지는 아직은 안테나에 걸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천정배 의원 쪽으로 현실적인 권력을 쫓아가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천정배 쪽에서는 젊은 피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저기보다는. 이제 어제 그 조국 혁신위원이 예. 이 삼국지 빗대서 이제 자신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천정배 의원의 대답 중에 예. 광주가 중원이다라는 참 제가 광주 출신이긴 합니다만 예.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글에 보면 천정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 새롭게 이 야당 정치판을 바꿔내는 그 동료에 아니 이전에 정치했던 사람들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라는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저것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다 염두에 두고 네. 뭐 열어놓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예,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 배분 알아서 하시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노쇠한 당이 돼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지지층이 60대, 70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알량한 권력을 갖고 호남에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 정치 세력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이 광주 전남 지역의 노인층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를 스스로 깨부수지 않으면 정치 발전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것을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원유철 원내대표 취재 댕길 때는 앞으로 손수건하고 솜 이런 것 좀 갖고 다니세요. 코피나게 뭐 한다는데. 예? 오늘 청와대 회동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죠. 예, 봉숭아학당 2탄 같은데 아무튼 쌍코피 흘린다니까 잘 하시고 코피 안 떨어지게요. 자, 잘 들었습니다. 양정대 기자.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